갑자기 힘이 빠지고 계단 오르기가 숨차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근육 감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단백질 섭취와 흡수율을 모르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40대 이후 매년 1% 안팎으로 근육이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몸속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와 계란을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근육까지 흡수되는 양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기력이 없고 쉽게 지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근육을 오래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첫째, 나이에 맞는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음식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과식이나 편식 같은 흔한 습관이 근육을 더 빨리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만 하면 된다고 믿지만 근육 회복에는 영양 관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72세 김모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근육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원인은 단백질을 먹고도 흡수율이 떨어져 실제 근육으로 연결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8세 이모 어르신은 밥과 반찬을 잘 챙겨 드셨음에도 늘 피곤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식단을 확인해 보니 탄수화물 위주였고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2개월 동안 식단을 조정해 단백질과 보조 영양소를 함께 섭취하자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75세 여성은 아침마다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건강식처럼 보였지만 시금치 속 성분이 두부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 효과가 반감되고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바꾼 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덜 피곤하고 상처 회복도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근육 감소는 단순히 단백질 부족이 아니라 흡수율과 음식의 조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흡수율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고기와 계란을 충분히 먹었다고 안심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과 소화효소가 줄어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는 단백질 양은 절반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은 같은 단백질을 먹어도 20에서 30%가 덜 흡수된다고 합니다. 둘째, 단백질만 단독으로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아연, 칼슘, 비타민 D 같은 보조 영양소가 함께 있어야 단백질이 근육 합성에 쓰이는데 이런 요소가 부족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벽돌만 쌓고 시멘트와 철근이 없는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잘못된 음식 조합입니다. 대표적으로 두부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시금치 속 수산 성분이 칼슘을 잡아 흡수를 방해합니다. 또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단백질 대사를 막아 소화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건강식 같아 보여도 이런 습관이 근육 감소를 앞당기는 숨은 원인이 됩니다. 이 3가지 실수는 단순한 식습관 문제를 넘어 결국 기력 저하와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와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근육 감소 위험군에 속하며 낙상 위험은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서도 30세 이후 매 10년마다 근육이 3%에서 8%씩 줄고 70세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근육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 흡수율 저하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센터 조사에 따르면 70대 환자의 단백질 소화율은 20대에 비해 약 25% 낮았습니다. 즉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는 양은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전문의들은 이 과정을 두고 근육까지 가는 길목이 좁아진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보고서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운동만으로는 근육량을 유지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단백질과 보조 영양소를 함께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연과 칼슘,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단백질이 몸속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배출됩니다. 벽돌만 있고 시멘트가 없다면 집이 세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듯 국내외 연구는 공통된 결론을 말합니다. 단백질은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흡수율과 조합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 감소를 늦추고 기력을 회복하려면 단백질의 양뿐 아니라 어떤 식품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는 노인의 경우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은 단백질 식품을 고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되는 식품은 건새우입니다. 건새우 100g에는 단백질이 약 60g 이상 들어있으며 칼슘과 아연도 풍부해 근육 합성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연은 단백질을 실제 근육으로 전환시키는 효소 작용에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황태입니다. 황태는 얼리고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부드럽게 풀려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실제로 황태 100g은 소고기 살코기보다 3배 이상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기름기가 적어 근육 합성 효율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비율이 높고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류가 원활해야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검은콩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식품입니다. 이 세 가지 식품은 가격 부담이 적어 꾸준히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단일 식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로 조합해 먹는 습관입니다. 시금치와 건새우를 함께 볶으면 칼슘 흡수가 잘 되고 무와 황태를 끓이면 소화효소가 단백질 분해를 도와 효과가 커집니다. 이처럼 일상적인 밥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보충제 없이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품들을 어떻게 2주간의 구체적인 식단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 감소를 막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밥상 위에서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의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치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천 가능한 2주 식단을 정해 꾸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주차는 기초 체력 회복과 소화 적응에 집중합니다. 아침에는 황태국으로 위를 편안하게 하면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점심에는 흰 쌀밥에 검은 콩을 섞어 지어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챙깁니다. 저녁에는 건새우 볶음이나 건새우 무침을 곁들여 칼슘과 아연을 함께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2주차는 근육 합성을 가속화하는 시기입니다. 아침에는 황태죽이나 황태 미역국으로 단백질 밀도를 높입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 두유나 검은 콩밥의 비율을 늘려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저녁에는 건새우전을 들기름에 살짝 부쳐 먹으면 단백질과 오메가3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천 과정을 체크하기 위해 세 가지 기준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5일차에는 소화가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10일차에는 걷는 속도나 계단 오르기가 이전보다 수월해졌는지 점검합니다. 셋째, 14일차에는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되는지 살펴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기록하다 보면 단순히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회복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력이 왜 가족의 건강과도 직결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가까운 가족이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근육 감소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70세 이상 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근육 약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체력 저하가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의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외출이 줄고 어머니의 보행 속도가 늦어지면 가족 모임마저 힘들어집니다. 결국 부모님의 근육을 지킨다는 것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과 추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근육을 유지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부모님이 활기차게 걸어 다니시는 모습은 가족 모두에게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근육 감소는 나이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이지만 식습관과 관리에 따라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두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한 단백질의 중요성과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실천 가능한 식단까지 살펴봤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면 첫째, 나이 들수록 단백질은 양보다 흡수율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건새우와 황태, 검은 콩처럼 소화가 잘 되고 보조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잘못된 음식 조합과 식사 후 커피 같은 습관을 고치면 단백질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근육 감소를 늦추고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저장해 두셨다가 부모님이나 가족과 함께 다시 보시면 더 실천하기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건강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육량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과 생활 속에서 힘을 기르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